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혹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계실 당신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음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흔히 연락 끊기, 즉 노콘택트라는 방법을 선택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감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신 스스로가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연락 끊기는 결승선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고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연락을 끊는 것은 분명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리 개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혼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스스로 숨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침묵 그 자체가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복수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를 위한 경계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침묵 속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가슴 속에서 여전히 윙윙거리는 고통을 안고서 그가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에게 여전히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는 그의 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토록 소중한 당신 자신을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전부 내어주었는지 깨달을 때까지 충분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침묵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연락 두절이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내면의 치유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방패는 이내 조용하고 외로운 감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할 자격이 있고 명확함을 되찾을 자격이 있으며 상처 준 사람의 인정 따위는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끊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맞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주고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당신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게임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사랑을 담을 그릇조차 되지 못했던 사람에게 왜 마음을 쏟아부었는지 그 상황으로 당신을 이끌었던 습관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의 인정을 갈구했던 걸까? 나는 사랑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선택받고 싶다는 희망 때문에 머물렀던 걸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이 질문들이야말로 당신을 끝없는 감정의 굴레에서 꺼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당신의 부재를 그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에게 큰 메아리가 되어 당신을 그리워하고 변해서 돌아오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가졌을 때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당신이 단순히 조용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가치를 갑자기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장해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길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가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방향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말이죠. 그러니 이 침묵을 당신의 번데기로 만드세요.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공간으로 삼으세요. 당신이 그 관계 속에서 그저 살아남으려 애썼던 삶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장소로 만드세요. 이것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결승선은 그에게서 연락이 오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승선은 그에게서 연락이 오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그리움보다 더 커질 때, 당신의 원칙이 막연한 희망보다 더 강해질 때, 그리고 당신이 그를 떠난 것이 그가 알아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알아주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 그 너머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깨뜨리고 당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당신을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을 때 연락을 끊는 것은 마치 당신이 드디어 반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통제력, 자신감, 그리고 명확함을 되찾는 것이죠. 그 힘은 한순간에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의 행동을 매번 변명해줄 때마다, 당신이 최소한의 성의에 만족할 때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 때마다 당신의 힘은 아주 조금씩 미묘하게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의도 없는 침묵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알아주기를, 그가 변하기를,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를 사과를 기다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기다림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해명해 주기를, 그리고 결코 오지 않는 사과를 들고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힘은 분노나 통제, 혹은 복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안정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보다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립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당신의 삶에 다시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결국에는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당신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끄러운 소음들을 잠재우고 당신의 직감, 당신 내면의 목소리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신이 애써 외면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힘은 그 목소리를 다시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주던 그 목소리,
당신의 마음이 믿고 싶지 않을 때조차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여주던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연락 두절은 무대를 비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습관들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지, 사랑과 가치, 그리고 당신의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힘을 재건하는 벽돌 하나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약해진 기분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고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이 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낼 때마다, 문자를 보내는 대신 일기를 쓸 때마다, 매달리는 대신 울고 심호흡하며 그 순간을 견뎌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한 번에 하나씩 다시 당신 안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소위 말하는 글로우업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별 후의 치유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바꾸는 것을 떠올립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새로운 옷, 헬스장 등록,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복수성 꾸미기 같은 것들이죠. 물론 외모가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변화에는 힘이 있죠. 하지만 어떤 화려한 변신보다 더 본질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당신이 겉으로 무엇을 고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스타일을 바꾸고 멋진 사진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신감이 여전히 그가 알아주느냐 마느냐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치유가 아닌 그의 관심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버전의 당신은 그가 보는 당신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당신입니다. 안에서부터 자신을 재건하는 사람,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고통과 마주 앉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나는지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필터로도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성장은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을 쫓는 습관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해로운 순환으로 되돌리는 감정의 방아쇠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대화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부족했을까? 에서 나는 충분하고도 넘쳤어.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야 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가 의심, 불안, 그리고 자책 위에 세워져 있는 한 어떤 외부적인 변화도 당신을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나요?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하세요. 당신의 결정, 당신의 경계, 당신의 에너지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식으로 치유하세요. 그런 종류의 치유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가 던지는 미끼에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이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출 때, 그리고 복수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치유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마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시끄럽거나 더 예쁘거나 더 얻기 어려운 사람이 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성장과 목적, 그리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더 현명하고 더 차분해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 대신 성장을 선택하는 조용한 순간들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몫을 책임지고 너무 오래 머물렀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방에 들어섰을 때 위축되지 않는 여성이 되는 것, 더 이상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지 않는 여성,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여성,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는 여성. 바로 그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은 안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일단 당신이 그녀가 되면 믿으세요. 그들은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들이 알아주길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둠 속에서 쌓아올린 빛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기다림은 수동적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사과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당신의 평화를 일시정지 상태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누군가가 그것을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기 위해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의 마무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에너지의 방향을 그가 뭘 놓쳤는지 알았으면 좋겠다에서 내가 거의 잊어버릴 뻔했던 나 자신으로 돌아갈 거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세요. 그들이 거리를 느낀다고 해서 그들이 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종류의 사랑을 줄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들을 위한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해야 합니다. 위축되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 능력에 묶는 것에 마침내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에 남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옴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과도한 생각, 만약에라는 가정들,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없이 질문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와 목적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재건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떠나세요. 그리고 그 침묵을 당신의 마음,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억하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줬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존중 속에서 걷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기억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며 결코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진화할 뿐입니다. 우리가 놓아줌과 힘을 되찾는 여정을 되돌아보며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인정을 줬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내면에서 몇 번이고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발견하는 힘과 명확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성장을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 되게 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당신 자신의 빛 속에서 걸을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제 당신을 위한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놓아줄 수 있는 힘과 우리의 가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걷고 과거를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혹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계실 당신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음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흔히 연락 끊기, 즉 노콘택트라는 방법을 선택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감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신 스스로가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연락 끊기는 결승선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고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연락을 끊는 것은 분명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리 게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혼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스스로 숨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침묵 그 자체가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복수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를 위한 경계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침묵 속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가슴 속에서 여전히 윙윙거리는 고통을 안고서 그가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에게 여전히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는 그의 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토록 소중한 당신 자신을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전부 내어주었는지 깨달을 때까지 충분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침묵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연락 두절이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내면의 치유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방패는 이내 조용하고 외로운 감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할 자격이 있고 명확함을 되찾을 자격이 있으며 상처 준 사람의 인정 따위는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끊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맞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주고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당신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게임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사랑을 담을 그릇조차 되지 못했던 사람에게 왜 마음을 쏟아부었는지 그 상황으로 당신을 이끌었던 습관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의 인정을 갈구했던 걸까? 나는 사랑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선택받고 싶다는 희망 때문에 머물렀던 걸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이 질문들이야말로 당신을 끝없는 감정의 굴레에서 꺼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당신의 부재를 그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에게 큰 메아리가 되어 당신을 그리워하고 변해서 돌아오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가졌을 때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당신이 단순히 조용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가치를 갑자기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장해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길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가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방향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말이죠. 그러니 이 침묵을 당신의 번데기로 만드세요.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공간으로 삼으세요. 당신이 그 관계 속에서 그저 살아남으려 애썼던 삶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장소로 만드세요. 이것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결승선은 그에게서 연락이 오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승선은 그에게서 연락이 오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그리움보다 더 커질 때, 당신의 원칙이 막연한 희망보다 더 강해질 때, 그리고 당신이 그를 떠난 것이 그가 알아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알아주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 그 너머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깨뜨리고 당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당신을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을 때 연락을 끊는 것은 마치 당신이 드디어 반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통제력, 자신감, 그리고 명확함을 되찾는 것이죠. 그 힘은 한순간에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의 행동을 매번 변명해줄 때마다, 당신이 최소한의 성의에 만족할 때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 때마다 당신의 힘은 아주 조금씩 미묘하게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의도 없는 침묵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알아주기를, 그가 변하기를,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를 사과를 기다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기다림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해명해 주기를, 그리고 결코 오지 않는 사과를 들고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힘은 분노나 통제, 혹은 복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안정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보다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립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당신의 삶에 다시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결국에는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당신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끄러운 소음들을 잠재우고 당신의 직감, 당신 내면의 목소리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신이 애써 외면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힘은 그 목소리를 다시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주던 그 목소리, 당신의 마음이 믿고 싶지 않을 때조차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여주던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연락 두절은 무대를 비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습관들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지, 사랑과 가치, 그리고 당신의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힘을 재건하는 벽돌 하나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약해진 기분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고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이 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낼 때마다, 문자를 보내는 대신 일기를 쓸 때마다, 매달리는 대신 울고 심호흡하며 그 순간을 견뎌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한 번에 하나씩 다시 당신 안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소위 말하는 글로우업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별 후의 치유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바꾸는 것을 떠올립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새로운 옷, 헬스장 등록,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복수성 꾸미기 같은 것들이죠. 물론 외모가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변화에는 힘이 있죠. 하지만 어떤 화려한 변신보다 더 본질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당신이 겉으로 무엇을 고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스타일을 바꾸고 멋진 사진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신감이 여전히 그가 알아주느냐 마느냐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치유가 아닌 그의 관심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버전의 당신은 그가 보는 당신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당신입니다. 안에서부터 자신을 재건하는 사람,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고통과 마주 앉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나는지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필터로도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성장은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을 쫓는 습관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해로운 순환으로 되돌리는 감정의 방아쇠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대화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부족했을까? 에서 나는 충분하고도 넘쳤어.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야 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가 의심, 불안, 그리고 자책 위에 세워져 있는 한 어떤 외부적인 변화도 당신을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나요?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하세요. 당신의 결정, 당신의 경계, 당신의 에너지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식으로 치유하세요. 그런 종류의 치유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가 던지는 미끼에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이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출 때, 그리고 복수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치유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마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시끄럽거나 더 예쁘거나 더 얻기 어려운 사람이 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성장과 목적, 그리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더 현명하고 더 차분해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 대신 성장을 선택하는 조용한 순간들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몫을 책임지고 너무 오래 머물렀던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방에 들어섰을 때 위축되지 않는 여성이 되는 것, 더 이상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지 않는 여성,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여성,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는 여성. 바로 그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은 안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일단 당신이 그녀가 되면 믿으세요. 그들은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들이 알아주길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둠 속에서 쌓아올린 빛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기다림은 수동적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사과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당신의 평화를 일시정지 상태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누군가가 그것을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기 위해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의 마무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에너지의 방향을 그가 뭘 놓쳤는지 알았으면 좋겠다에서
내가 거의 잊어버릴 뻔했던 나 자신으로 돌아갈 거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세요. 그들이 거리를 느낀다고 해서 그들이 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종류의 사랑을 줄 능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들을 위한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이축되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 능력에 묶는 것에 마침내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에 남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옴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과도한 생각, 만약에라는 가정들,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없이 질문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와 목적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재건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떠나세요. 그리고 그 침묵을 당신의 마음,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억하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줬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존중 속에서 걷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기억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며 결코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진화할 뿐입니다. 우리가 놓아줌과 힘을 되찾는 여정을 되돌아보며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인정을 줬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내면에서 몇 번이고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발견하는 힘과 명확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성장을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 되게 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당신 자신의 빛 속에서 걸을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제 당신을 위한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놓아줄 수 있는 힘과 우리의 가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걷고 과거를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혹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계실 당신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누군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음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흔히 연락 끊기, 즉 노콘택트라는 방법을 선택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감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신 스스로가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연락 끊기는 결승선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나고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연락을 끊는 것은 분명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리 게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혼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스스로 숨쉴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침묵 그 자체가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복수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를 위한 경계선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침묵 속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가슴 속에서 여전히 윙윙거리는 고통을 안고서 그가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에게 여전히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는 그의 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토록 소중한 당신 자신을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전부 내어주었는지 깨달을 때까지 충분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침묵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연락 두절이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내면의 치유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방패는 이내 조용하고 외로운 감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할 자격이 있고 명확함을 되찾을 자격이 있으며 상처 준 사람의 인정 따위는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끊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맞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주고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당신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게임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사랑을 담을 그릇조차 되지 못했던 사람에게 왜 마음을 쏟아부었는지 그 상황으로 당신을 이끌었던 습관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의 인정을 갈구했던 걸까? 나는 사랑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선택받고 싶다는 희망 때문에 머물렀던 걸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만 이 질문들이야말로 당신을 끝없는 감정의 굴레에서 꺼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당신의 부재를 그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에게 큰 메아리가 되어 당신을 그리워하고 변해서 돌아오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가졌을 때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당신이 단순히 조용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가치를 갑자기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장해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길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가 따라잡기를 기다리는 방향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말이죠.
그러니 이 침묵을 당신의 번데기로 만드세요.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공간으로 삼으세요. 당신이 그 관계 속에서 그저 살아남으려 애썼던 삶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장소로 만드세요. 이것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결승선은 그에게서 연락이 오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승선은 그에게서 연락이 오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그리움보다 더 커질 때, 당신의 원칙이 막연한 희망보다 더 강해질 때, 그리고 당신이 그를 떠난 것이 그가 알아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알아주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 그 너머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깨뜨리고 당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당신을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을 때 연락을 끊는 것은 마치 당신이 드디어 반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통제력, 자신감, 그리고 명확함을 되찾는 것이죠. 그 힘은 한순간에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의 행동을 매번 변명해줄 때마다, 당신이 최소한의 성의에 만족할 때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 때마다 당신의 힘은 아주 조금씩 미묘하게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에게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을 되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의도 없는 침묵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알아주기를, 그가 변하기를,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를 사과를 기다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기다림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해명해 주기를, 그리고 결코 오지 않는 사과를 들고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힘은 분노나 통제, 혹은 복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안정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보다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립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당신의 삶에 다시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결국에는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당신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끄러운 소음들을 잠재우고 당신의 직감, 당신 내면의 목소리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신이 애써 외면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힘은 그 목소리를 다시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주던 그 목소리, 당신의 마음이 믿고 싶지 않을 때조차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속삭여주던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연락 두절은 무대를 비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습관들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지, 사랑과 가치, 그리고 당신의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힘을 재건하는 벽돌 하나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약해진 기분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고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이 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낼 때마다, 문자를 보내는 대신 일기를 쓸 때마다, 매달리는 대신 울고 심호흡하며 그 순간을 견뎌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한 번에 하나씩 다시 당신 안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소위 말하는 글로우업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별 후의 치유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바꾸는 것을 떠올립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새로운 옷, 헬스장 등록,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보는 복수성 꾸미기 같은 것들이죠. 물론 외모가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변화에는 힘이 있죠. 하지만 어떤 화려한 변신보다 더 본질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당신이 겉으로 무엇을 고치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스타일을 바꾸고 멋진 사진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신감이 여전히 그가 알아주느냐 마느냐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치유가 아닌 그의 관심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버전의 당신은 그가 보는 당신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당신입니다. 안에서부터 자신을 재건하는 사람,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고통과 마주 앉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나는지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필터로도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성장은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을 쫓는 습관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해로운 순환으로 되돌리는 감정의 방아쇠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대화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부족했을까? 에서 나는 충분하고도 넘쳤어. 그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야 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가 의심, 불안, 그리고 자책 위에 세워져 있는 한 어떤 외부적인 변화도 당신을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나요?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하세요. 당신의 결정, 당신의 경계, 당신의 에너지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식으로 치유하세요. 그런 종류의 치유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가 던지는 미끼에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이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출 때, 그리고 복수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치유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마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시끄럽거나 더 예쁘거나 더 얻기 어려운 사람이 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성장과 목적, 그리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더 현명하고 더 차분해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하룻밤 사이에